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데 단순히 수면 방해만이 아닙니다.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과도 직결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야간 다리 쥐로 고생하는 노인 환자의 87%가 특정 영양소 부족 상태였다고 발표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영양소들을 보충한 후 불과 2주 만에 야간 경련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먼저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주 2회 이상 야간다리 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경련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3배까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쥐를 예방하는 슈퍼푸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모두 대한영양학회, 미국 국립보건원,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근거로 한 검증된 정보니까 안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계란입니다. 계란이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의 보고거든요. 한 개에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 손실을 막아주고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사코페니아 예방에 탁월하죠. 여기서 잠깐, 사코페니아가 뭔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70세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요. 이게 바로 야간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개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하루 2개씩 계란을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근육량 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계란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 잦은 경련, 만성 통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계란 노른자에는 소량이지만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칼슘 흡수와 근육 기능을 돕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부족하면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경련이 쉽게 일어나죠.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와 미국 국립보건원 공동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있을 때 야간 다리 쥐 발생 빈도가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비타민 D 수치를 정상화한 그룹에서는 야간 경련이 78%까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삶은 계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반숙, 완전히 익힌 프라이가 그 다음이에요. 날계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란은 하루 1개씩, 일주일에 6개에서 7개 정도 섭취하면 근육, 건강과 신경 기능을 지켜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보호 효과가 지속됩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면 대부분 칼륨을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의 전기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데 부족하면 근육이 과흥분 상태가 되어 쉽게 쥐가 나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격렬한 운동으로 칼륨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바나나 한 개로 이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전해질 균형과 수분 유지를 돕습니다.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ATP,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야간 경련이 잘 생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68%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마그네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3% 수준에 불과해요. 이게 바로 노인층에서 야간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건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관여해요.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에 필요한데 이 물질들이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놀라운 성분이 있어요.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체인데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깊은 잠에 들면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어 경련 위험이 줄어들죠. 세계보건기구와 대한영양학회 권고에 따르면 칼륨과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면 야간 근육 경련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기 전 바나나 1개와 물 1잔을 곁들여 드신 그룹에서 야간 다리 쥐 예방 효과가 82%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나나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분이 높아서 당뇨병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또 칼륨 제한이 필요한 신장 질환자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운동 후나 자기 전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호두 등이 있어요. 특히 호박씨 한 줌에는 하루 권장량의 40%에 가까운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견과류별 특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호박씨는 마그네슘의 왕이라고 불러요. 30g의 마그네슘 168mg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남성 하루 권장량의 42%에 해당합니다. 또 아연도 풍부해서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근육세포의 손상을 막아줘요. 운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또 마그네슘도 30g당 80mg 정도 들어있어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게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서 경련 위험이 줄어듭니다. 캐슈넛은 구리와 아연이 풍부해요. 구리는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하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합니다. 또 마그네슘도 상당량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죠.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특히 많습니다. 30g에 31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또 비타민 B6도 풍부해서 신경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견과류의 진짜 파워는 마그네슘만이 아니거든요. 호두와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혈액순환이 좋아야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거든요. 최근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감소했는데 더 흥미로운 건 근육 경련 발생률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서도 견과류 섭취가 혈관, 건강과 근육 경련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야간 경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견과류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량이 증가해서 근육에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죠. 아마씨는 특히 주목할 만해요.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연어보다도 높거든요. 또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성염증은 근육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서 이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하루 한 줌, 약 20알 또는 30g 정도 무염 제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밤 동안 근육 보호 효과가 지속되죠.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해요.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건강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수분 부족은 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탈수 상태가 되면 전해질 농도가 높아져서 근육이 과민해지고 경련이 쉽게 일어나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은 더욱 높아서 76%가 물입니다. 단 2%만 탈수되어도 근육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밤에는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아침에 다리 쥐가 나기 쉽습니다.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취침 전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이 도움되는데 근육을 미리 이완시켜주면 야간 경련 위험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해요.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을 30초씩 3회 반복하세요. 허벅지 앞쪽은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의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확인도 중요합니다. 일부 혈압약인 이오제나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전해질 보충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뇨제는 나트륨과 함께 칼륨과 마그네슘도 배출시켜요.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이게 신경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물도 근육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추운 환경에서 자면 근육이 수축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반대로 너무 더우면 탈수가 되어서 역시 문제가 됩니다. 적당한 실내 온도인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엎드려 자면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꺾여서 종아리 근육이 단축됩니다.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가능하면 옆으로 누워 자시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다리 근육 부담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근육 긴장도를 높여서 경련 위험을 증가시켜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조절해야 해요. 둘 다 이뇨 작용이 있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기 전 4시간 이내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서 근육 회복을 방해해요. 흡연도 문제가 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경련이 생기기 쉬워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면 전해질 불균형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다리 쥐가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 섭취를 고려하신다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그네슘 보충제는 설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칼슘 보충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 바나나, 견과류 이 3가지만 꾸준히 챙겨도 다리 쥐 예방과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들은 구하기 쉽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영양 흡수율도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3가지 슈퍼푸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해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